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잘 모를 때 단편적인 이미지로 그 나라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그런 오해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이 여행을 통해 따뜻한 감동을 느낀 이야기입니다. 사연자의 경험 속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청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33살이고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IT 컨설턴트로 일하며 꽤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번에는 오랜 친구 마이크와 함께 긴 휴가를 내고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마이크가 한국을 강력히 추천했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한국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조금 단조로웠습니다. 첨단 기술, BTS와 같은 K-팝 스타, 그리고 도시의 번잡함 정도였죠. 사람들이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고 개인적일 거라는 막연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 첫날은 피곤함 그 자체였어요. 12시간의 비행 후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 중심가로 이동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영어 안내 방송을 따라가며 환승하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느 역에서 환승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길을 잃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영어지만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직접 동행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그녀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죠?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나라라는 편견은 첫날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둘째 날, 우리는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서울의 골목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좀 더 현지인들의 삶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선반과 따뜻한 조명이 가득한 정말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평소 책을 좋아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마이크는 잠시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책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어 책을 찾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고 저는 당황해서 아니요, 그냥 구경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책을 추천해줬어요. 알고 보니 그는 서점 주인이었고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추천책을 보며 저와 마이크는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 그는 근처의 맛집까지 소개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복잡함을 잠시 벗어나 좀 더 여유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마이크와 저는 한강공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한강변은 비교적 한산했어요. 강바람이 부는 가운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쉬는 가족들, 산책하는 커플들이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와 간단한 간식을 사들고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쉬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강아지 만져보실래요? 라고 한국어로 묻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에 저는 당황했지만 손짓으로 강아지를 쓰다듬어도 되냐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부모님이 다가오며 아이를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시고는 웃으시며 영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셨죠.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레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가족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아이는 외국인을 처음 만나봐서 호기심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저희에게 한강에서 즐길 만한 것들을 추천해줬고 한강 유람선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손을 흔들며 재밌게 놀다 가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강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풍경을 즐기는 것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의 소소한 배려와 따뜻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울을 떠나 경상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한국의 전통 가옥과 잔잔한 풍경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곳에서 현지 식당을 찾았는데 그날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메뉴판에는 영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몇 가지 요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건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따라 음식을 주문했고 잠시 후 아주머니는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시며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러 갔을 때 아주머니는 작은 떡과 차를 건네며 여행 잘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따뜻함을 느꼈고 마이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가 근처의 한 횟집을 찾아갔습니다.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직원분이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우리가 영국에서 왔다고 하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영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때 외국에서 유학하며 몇 년간 지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한국 문화와 영국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직접 추천한 한국 맥주와 해산물 요리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외국인을 대하는지에 대한 그의 시각을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편이에요. 라는 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는 계산서를 살짝 가져가더니 환영의 의미로 제가 사겠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저와 마이크는 정말 깜짝 놀랐지만 그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부산 바다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이크가 말했죠. 데이비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낯선 곳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줄은 몰랐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이 작은 인연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움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산 중턱까지 오르는 동안 마이크와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휴식처에서 한 가족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 설악산까지 오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그들의 질문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가족은 저희와 함께 간식을 나누며 한국에서 추천할 만한 다른 자연 경관들을 알려주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 그 가족의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재밌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오길 잘했어요. 그 순간 저희 모두 미소를 지었고 그 가족과의 만남은 저에게 오래도록 남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친절함과 친숙함이 생활 속에 녹아든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인 듯 느껴집니다. 여러분, 데이비드의 여행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은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하나씩 무너졌고 그 자리에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